하자라고 했을 때부터 그럼 오랫동안 진짜 봐야지 하고 안 봤던, 무려 8년간 보려고 했다가 안 봤던 8년. 네, 장편 애니메이션 가디언즈 들고 왔습니다. 오, 두 분 보셨죠?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가디언스? 네. 뭐죠? 잭 프로스트 나오는. 봤습니다. 네. 두 분도 보셨을 줄 알았는데. 저만 안 봤군요. 네. 드림웍스의 장편 애니메이션이고요. 원제는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로 가디언즈의 시작, 가디언즈의 탄생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오래전의 애니메이션이어서 이미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겨울이 오니 잭 프로스트를 추억하는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 프로스트가 주인공 이름인가요? 네,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은발. 네, 은발의 그 캐릭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인기 있는 네, 캐릭터여서 맞아요. 종종 아직까지도 트위터에 뭐 겨울이 되니 잭 프로스트를 그려야 되겠다 하면서 팬일러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보통 엘사랑 같이 이렇게 그쵸, 붙여놓은 그때 거. 인기가 또 이렇게 올랐었죠. 줄거리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한 소년의 시점과 독백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둠은 내 모든 기억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독백하는 소년은 자기의 기억의 시작을 말해주는데, 소년은 무슨 일인지 꽁꽁 언 강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곳은 굉장히 어둡고 춥고 무서웠다 라고 소년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강 밑에 있던 소년의 몸이 점점 떠올라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점점점 떠오르더니 이제 강의 그 얼음을 깨고 하늘로 올라오고 밝고 큰 달을 만나게 됩니다. 무척이나 크고 밝은 달을 본 후로부터 더 이상 춥지도 무섭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독백을 하는데요. 이 소년이 바로 잭 프로스트입니다. 잭 프로스트가 이제 생소한 이름으로 느껴지실 분도 있고, 서양권에서는 서리 요정으로 좀 민담설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나오죠.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잭 프로스트구나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자마자 눈치를 채실 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소년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외모는 10대 후반 정도 청소년 느낌이고요. 잭은 그 눈을 뜬 언 강 위에서 그 약간 목동들이 있을 것 같은 지팡이를 발견을 하고, 그 지팡이로 이제 나무를 툭 건드려 보니까 서리가 막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이 나서 지팡이로 한참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멀리 있는 마을을 발견을 하고 마을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잭은 그 누구도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통과해서 가는 이렇게 약간 유령과 같은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요. 네. 네, 좀 쓸쓸하게 이제 마을을 떠나게 돼요. 죽었던 건가요? 그럼? 잭이 모든 기억의 시작이 어둠이었다라고 했듯이 기억의 시작이 그 부분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전이 있기는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제 눈을 떴죠. 놀랍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영화 같습니다. 아까 빵긋빵긋 웃던 의미가 그거였군요. 이게 막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이야, 이렇게 기억이 새로울 수가 있나? 우리는 나이 들어도 즐거울 것 같아요. 계속 볼 게 많아. 네, 새로운 작품도 쏟아지고 옛날 작품도 다시 볼 수 있고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300년이 흐릅니다. 북극으로 배경이 바뀌는데요. 선인장님이 아까 남극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 배경은 이제 북극이고, 북극에는 누가 살까요? 북극곰이요. 북극곰도 살고, 산타 네, 할아버지요. 산타 할아버지가 살고 있죠. 네. 네. 그분 생각을 못했네. 곧 일하실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초딩들 사이에 그 산타 할아버지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해야 돼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대요. 어떡하지? 그 생각 못했네. 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되게 곤란하다. 아니, 산타는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역자일 겁니다. 네, 이 입국 절차를 거치는지도 몰랐네. 아니에요. 백신 가장 먼저 맞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산타의 집에는 이제 산타를 포함해서 이 신비한 존재를 믿는 어린이의 수를 나타내는 그런 커다란 지구본이 있는데요. 그 지구본에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를 깨닫고 산타는 이제 오로라로 이렇게 가디언즈를 호출을 합니다. 그렇게 소집된 가디언즈는 총 4명으로 산타클로스 놀스, 뭐 산타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빨요정 투스가 있는데, 이빨요정 이제
애들이 빠진 이를 베개 밑에 이렇게 두면은 그거를 이제 동전이나 금화로 이렇게 바꿔주는 요정이죠. 그리고 샌드맨 샌디가 있는데 샌디는 이제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잠의 요정, 꿈의 요정이고요. 그리고 부활절 토끼 버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면 화려한 색깔의 달걀을 숨겨놓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4명의 가디언즈는 이 지구본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부기맨의 소행인 것 같다라는 산타의 주장을 좀 의심하게 되는데 이 부기맨이 300년 전쯤에 가디언즈들이 제압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이제 나타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날 리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버니 같은 경우는 부활절 3일 전에 나를 부르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너 크리스마스 3일 전에 부르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 하면서 그 말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달걀에 색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투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루 일하는 당신들과 같은 줄 아느냐. 나는 매일 사시사철 바쁘다. 이렇게 티격태격을 하고 산타의 주장을 안 믿고 이런 와중에 샌디가 이제 달이 비춰오는 걸 이렇게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한테 달을 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샌디의 특징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모래 같은 걸로 머리에 기호를 띄워가지고 의사표현을 하는데 애들이 투닥투닥 거리느라 자기 말을 못 들으니까 이제 옆에 있던 크리스마스 요정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요정이 이제 꽃갈콩 같은 옷을 입고 그 꽃갈 끝에 방울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흔들어서 이제 달을 보게 해요. 달에는 이제 잭 프로스트를 살려내고 다른 가디언들을 임명한 달의 그분이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가 살고 있는데 달은 이제 빛 그림자로 북임의 피치의 형상을 이렇게 비춰줘서 이제 피치가 돌아왔다라는 걸 알리고 새로운 가디언을 뽑아야 된다라고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수정이 나타나면서 새로 뽑힐 가디언의 실루엣을 이제 비춰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잭 프로스트의 실루엣인 거죠. 그럼 300년 동안 잭 프로스트는 뭐 한 거예요? 장난치면서 잘 살았어요. 300년 동안. 네, 그래서 이 가디언들이 다 알고 있는 상대예요. 실루엣 보자마자 잭 프로스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좀 제각각이었는데 투스 옆에 이제 이빨 요정들은 되게 황홀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버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 쟤가 어떻게 가디언이 되냐. 쟤는 책임감도 없고 장난치는 것만 좋아하고 애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수도관이나 얼리고 부활절 달걀 찾는 거 방해만 하고 말면서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당한 게 많네요. 그 영화 속에서도 나왔는데 몇 년 전 부활절 때 프로스트가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너무 한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부활절 달걀을 못 찾은 그런 것 때문에 앙심이 있는 상태예요. 버니는. 하지만 달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가디언즈들은 잭 프로스트를 말 그대로 납치를 해오고요. 네. 산타 집에 이제 설인들, 예티들이 있는데 예티들이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보쌈을 해옵니다. 보쌈을 해오고 난데없이 납치를 해오더니 당신은 가디언입니다 하고 가디언 임명식을 다짜고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잭은 누가 가디언 따위를 하냐. 니네 하드워크 데드라인 이런 거 싫다. 나는 그냥 인생 즐기다 살 거야. 장난치고 눈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살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놀랍게 아무 장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짜증내면서 말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깊게 공감하셨군요. 하드워크와 데드라인을 싫어하는. 산타로서는 당연히 가디언을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지키는 걸 선택할 줄 알았는데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잭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뭐 잭과 버니가 마찰하는 그 와중에 이제 이빨 요정 투스의 궁전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기맨 피치가 이빨 요정이 그동안 모았던 이들을 모두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 이빨 요정을 도와주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가져오는 조그만 이빨 요정들이 있거든요. 그 이빨 요정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기 하나, 베이비 투스라는 애기 하나 남기고 이제 다 납치가 돼서 1차적으로는 이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산타가 이제 잭 프로스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자신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나의 근원은 호기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가디언마다 그런 근원, 중심이 되는 힘이 있는데 투스의 중심은 메모리거든요. 이렇게 이빨이 하나 빠질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추억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 모아온 이들의 다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얘가 다 가져가면서 그 추억들이 소멸한 그 1차적인 위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를 모으러 갈 요정들이 다 납치됐으니까 더 이상 애들이 베개 밑에 빠진 이를 놓고 이렇게 잠들어도 그게 바뀌지 않는 거죠. 어떡해.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네. 아 역시 이빨 요정 같은 건 없구나 이렇게 안 믿게 되는데 이 가디언즈들은 아이들이 믿지 않게 되면 힘을 급속도로 이렇게 잃게 돼서 투스가 점점 힘을 잃어가려고 해서 이제 가디언즈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일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근데 잭 프로스트는 사실 가디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투스의 궁전이 털렸을 때 우연찮게 같이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빠진 일을 모은 거에 각각 추억이 쌓인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자기가 잭 프로스트가 되기 전에 추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자기 기억이. 어렸을 때 뽑은 네네. 이빨. 네. 그때까지 잭은 기억이 전혀 없었으니까 네. 자기가 그때 눈을 떴을 때 탄생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전 생이 있는 건지조차 전혀 몰랐던 상태였기 때문에 잭은 그 기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가디언즈에 합류해서 일을 모으는데 합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임명식을 못 듣다가 네네. 받아들인 거예요. 아 임명식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진 도와줄게 하고 아. 네, 도와주게 된 거죠. 아. 4명의 능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른 능력으로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제 일을 몰래 들고 오는데 이 장면이 가장 영화에서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해를 하고 막 이러면서 얘가 가져온 거 스틸하고 막 장애물을 놓고 막 이러는 와중에도 굉장히 빠르게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투스가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 이렇게 빠르게 아이들의 이도 가져오고 보물도 놓아주다니 라고 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물음표가 되는 거죠. 놓은 적 없는데? 네. 그 다음 장면이 그 가디언들이 모두 다 코인 세탁방에 가서 동전을 바꾸는 장면이에요. 아니 걔네들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동전을 다 머리맡에 놓거나 동전이 부족한 산타는 뭐 막대 사탕 이런 거 갖다 놓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희희낙낙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우리의 악역 부기맨이 하지만 너희들은 내일 되면 후회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전형적인 악역의 대사를 날리면서요. 네. 네, 밤이 되니까 아이들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샌디가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금빛 모래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꿈을 선사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치가 나타나서 점점 그 모래를 검은색으로 물들이게 되고 그 검은색이 샌디의 몸을 또 물들이게 되는 순간 가디언즈들이 그 샌디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과연 샌디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좀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서 끊겠어. 네, 이 작품은 원작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조이스의 2011년 동화책 더 맨 인 더 문이 있었고요. 네. 이 원작은 이제 영화 가디언즈의 몇백 년 전을 다루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 작가의 딸이 산타는 부활절 토끼를 만나봤을까요?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작 동화의 내용은 아기였을 때 부기맨한테 부모를 잃고 달에서 살게 된 달빛 왕자가 있는데 달을 타고 이제 지구 근처를 맴돌다 보니까 지구의 아이들이 이제 부기맨 때문에 악몽을 꾸고 그 공포에 질려서 밤을 보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달을 밝혀서 이제 좀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부기맨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디언즈를 모은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모였던 가디언즈가 산타클로스랑 이빨 요정이랑 자매 요정 그리고 부활절 토끼 이렇게 기존 가디언즈가 소집됐던 내용이 원작 동화고요. 그럼 그땐 잭 프로스트는 없었나요? 네, 그때는 잭 프로스트가 없었던 거죠. 음.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연출도 했어요. 그래서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했었고 장편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그 까다로운 조건을 본 다음에 이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판권을 이전을 했는데 뭔가 작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보다 낫네 아니면 원작보다 못하네 이런 평가 듣는 게 조금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300년 후에 스토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화사 쪽에 넘겼고 그걸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같은 세계관이 돼 원작과는 다른 이야기를 네네네. 원하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잭 프로스트 얘기가 없었는데 이 영화가
영화가 나온 후에 작가가 따로 잭 프로스트의 동화책도 내고 그리고 뭐 샌드맨 이야기도 따로 동화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달빛 왕자와 가디언즈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달빛 왕자요? 아니, 실제로 달빛 왕자기는 해요. 네, 진짜 안 팔리게. 네. 제목으로 붙이기 좀... 근데 더맨 인 더 문 이것도 안 팔릴 것 같긴 하지 않나요? 뭐 달에서 온 사람? 안 되겠네. 달빛 왕자와 가디언즈의 탄생 이렇게 갑시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 그리고 가디언즈와 자매요정 샌드맨 이렇게 2권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 있고요. 아까 드림웍스에 이제 영화 권리를 매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면서 영화 제작에 좀 많이 참여를 하고 본인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몇 년 동안은 이제 공동 감독으로 같이 제작에 참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딸이 20살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게 돼서 이제 그 후로는 감독 일에선 빠지게 됐고요. 그냥 제작 일에만 조금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화에 영감을 줬던 그 딸이요? 네. 엔딩곡이 스틸 드림으로 소프라노가 부른 성악곡이에요. 근데 약간 자장가 같고 되게 평화로운 느낌을 주면서 뭔가 약간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나고 그 음악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틀어놨어요. 저는 보통 끝나면 엔딩 크레딧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고 오른쪽 버튼을 열심히 눌러가면서 쿠키 영상 있는 대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노래 되게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쭉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딸이 사망을 했고 이 영화 자체와 이 엔딩곡이 딸에게 헌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슬픈 느낌이 네, 나는군요. 그런가 봐요. 다른 부분을 보면 제작에 기에르모 델 토로가 참여를 했고요. 피터 램지의 장편 영화 데뷔작입니다. 피터 램지의 다른 작품이 뭐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스파이더맨 더 유니버스를 또 감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의외였거든요. 전혀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니 애니메이션이라 좀 다른가? 애니메이션은 감독의 이런 연출 같은 게 좀 잘 드러나지 않나? 아무래도 작화나 뭐 기법 같은 게 많이 다를 테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스파이더맨 그 더 유니버스의 감독이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기만의 색을 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잭 프로스트가 초반에 썰매를 잘못 타가지고 도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면서 썰매를 유도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나 잭이 이제 찬바람을 타고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데 그 찬바람을 타고 이렇게 활강하는 그런 비행 장면에서 느껴지는 속도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샌디나 피치가 모래를 가지고 뭐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애들한테 꿈을 주기도 하고 악몽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 모래로 선을 이제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연출 부분들을 좀 발전시킨 부분들이 이제 스파이더맨에서도 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끼워 맞힌기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한 감독이 너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꽤 있잖아요. 매드맥스 감독이 꼬마돼지 베이브 아 그래요? 감독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같은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하기 정말 힘든 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피터 램지 감독은 이런 대형 제작사 쪽에서 CG 애니메이션 영화를 감독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영화 전체적인 결과는 좋지 않고요. 일단 흥행을 참패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수익이 이제 제작비는 상회를 하는데 네. 홍보나 마케팅 비용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가지고 큰 적자가 났고 그 후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 많은 직원들을 해고할 정도로 제작사 쪽에는 좀 뼈아픈 상처가 된 작품이고요. 평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뭐 평들 보면 배경 스토리가 부실하다. 그게 구성이 산만하다. 성장담인데 뭉클하지 않다. 잭 프로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캐릭터가 약하다. 뭐 이런 평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전혀 산만함은 못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화에서는 특히 이 팀이 이제 한 번에 모아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산만함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얘네들의 능력들을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걔네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장면들에서
어쩔 수 없는 산만함이 있는데 오히려 이 영화는 되게 깔끔하게 다른 4명의 이야기는 조금 저로선 좀 아쉬울 정도로 잘라내고 잭 프로스트한테 집중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만함은 전혀 못 느꼈고 저는 좀 더 산만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되게 4명의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능력들도 신기하고 그런데 이거를 더 한 명씩 또 집중을 해줬으면 덕후의 입장으로서는 좀 더 상상할 거리도 늘어나고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영화적으로는 아무래도 집중력 있는 스토리가 좋으니까 네, 잘 잘라낸 것 같고요. 만약에 흥행을 했으면 나중에 좀 그렇게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겠죠. 아쉬워요. 2편, 3편 혹은 기획이 돼 있을 텐데. TV 시리즈라도 나왔으면 어. 그 각각의 능력을 살리는 에피소드들도 더 추가가 될 거고 서로의 케미를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더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드림웍스가 상당히 그 TV 시리즈를 잘 만들어주는 제작사라고 하더라고요. 드래곤 길들이기도 맞아요. 네. TV 시리즈로 몇 번씩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은 있었을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작품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웠네요. 근데 이제 캐릭터가 약하다는 것도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 이게 집중력이 없다 뭐 이런 것도 동의하진 않는데 성장담이 뭉클하지 않다라는 쪽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공감 가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이나 이런 부분에서 잭이 느끼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는 되게 잘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기억을 되찾는 부분을 좀 더 극적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거의 피치가 얘따 가져라 이 수준으로 그냥 건네거든요. 아니 그 정도로 임팩트 없이 네, 물론 그 뒤에 이제 뭐 배신을 당해서 뭐 얼음 구덩이 크레바스 같은데 이렇게 처박힌다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기억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성장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찮게 얻은 그런 걸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분명히. 그렇지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너무 극적이지 않게 이렇게 평이하게 연출됐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보는 동안에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낄낄대면서 봤고요.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보고 제가 저번에 했던 작품이 청볼 디스트릭트 9이었잖아요. 힐링하셨군요. 네. 그때 느꼈던 그 피폐함. 어떡하지? 넘겨야 되나? 이런 초조함에서 벗어나 오른손을 키버튼에서 떼고 평온하게 전체 연령과 만세다 막 이러면서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전에 디스트리트 9을 봤기 때문에 더 재밌게 좋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항상 단짠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스스로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단짠 해야 됩니까? 고난만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영화가. 맞습니다. 네. 네, 등장인물 소개, 가디언즈 소개를 할게요. 네. 산타클로스 노스, 이름이 놀스고요. 네. 목소리는 알렉 볼드윈이 연기를 오. 했습니다. 양팔에 나쁜 아이, 착한 아이 이런 문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약간 과격한 느낌의 산타예요? 네, 약간 인자한 호호호 할아버지가 아니고 초반에 지구본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칼을 빼들고 이렇게 지구본에 다가가는 그런 캐릭터구나. 양손검을 쓰시는 약간 해적 같은 느낌이고요. 네. 약간 러시아풍의 악센트를 쓰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상징하는 그 중심은 호기심이고요. 이 가디언즈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되게 긍정적인 성격이고 그러면서 약간 오만하게 그 아까 버니가 어떻게 부활절 3일 전에 나를 부를 수 있냐, 너 크리스마스 3일 전에 부르면 좋겠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크리스마스랑 부활절이랑 같냐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뭔가 크리스마스가 가장 중요한 명절 뭐 이런 감히 부활절 따위가. 네, 그런 부심이 있는 캐릭터고요. 투스 페어리 투스가 있는데 약간 벌새를 모델로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날개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몸에는 깃털로 이제 뒤덮여 있고요. 상징하는 중심은 아까도 말했듯이 추억이고요.
깨끗하고 예쁜 이에 상당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잭 프로스트의 실루엣이 나왔을 때 투스랑 페어리들이 이제 되게 황홀하게 쳐다봐서 역시 얼굴이 제일 중요하군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만나고 봤더니 정말 소문처럼 깨끗한 이를 가지고 있니? 하면서 이렇게 손을 막 넣어보고 입을 벌리고 막 이러거든요. 약간 치아에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영화 이제 마지막에서 웃긴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빨을 가져가는 요정이잖아요. 그 악당한테 25센트를 던져주고 주먹으로 쳐서 강냉이 털었어요. 강냉이를 털었어요. 그런 사이다 장면을 선사하는 캐릭터기도 하고요. 목소리 연기는 아일라 피셔라는 배우가 했고요. 이제 부활절 토끼인 이스터 버니인 버니는 목소리 연기가 휴잭맨입니다. 상상도 못했네. 귀여운 토끼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서양의 미친 토끼라는 그 무섭 네, 그런 토끼들. 눈빛이 이상한 토끼 있잖아요. 그거를 좀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더 귀여운 이상한 래빗 거 이런 거 말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난 귀여운 캐릭터를 생각했거든요. 약간 전사 같은 이미지고요. 이게 휴잭맨이 먼저 캐스팅되고 캐릭터를 만들었을지 아니면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휴잭맨이 캐스팅됐는지 모르겠는데 호주 억양을 쓰고요. 부메랑을 무기로 쓰거든요. 그래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궁금한 캐릭터예요. 아니 저는 전부 다 되게 전형적인 아동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막 귀염귀염 할 줄 알았는데 가디언즈잖아요. 드림웍스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간과했네요. 네. 천재혁은 이제 그레이하운드로 사냥개 음. 이런 스타일을 싫어해서 가디언즈를 새로 뽑아야 된다 하고 실루엣을 기다릴 때 제발 그레이하운드는 안 돼, 그레이하운드는 안 돼 이렇게 빌다가 잭 프로스트가 딱 나오니까 차라리 그레이하운드가 낫겠어 뭐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굉장히 잭 프로스트를 불신하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잭 프로스트가 자신의 부활절을 망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잭을 불신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초반에 잭과 굉장히 마찰을 하고요. 호주 말투를 쓴다고 했잖아요. 잭이 막 캥거루냐? 막 이렇게 막 놀릴 때 우리는 아이들이 믿는다. 너는 그 누구도 존재를 모르지 않느냐. 넌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쁘게 못된 말을 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원래 이런 어벤져스 같은 물에서는 동료들과의 마찰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잭을 비난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도 한데 나중에 부활절 3일 전이었으니까 부활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절만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 달걀들을 보면서 애들이 믿음을 찾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부기맨이 그 부활절을 망치거든요. 모든 달걀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부기맨 너무 네. 안 되겠네. 그래서 애들이 그 추운 겨울날 온갖 데를 다 뒤졌는데 어디에도 달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실망하면서 아 역시 부활절 토끼는 없어 막 이러면서 바구니를 던지고 막 이러면서 돌아가거든요. 엄청 감정이입하셨어. 아, 나 너무 속상해 지금. 네, 그래서 애들이 부활절 토끼는 역시 없는 거였어 라고 말을 한 순간 힘을 잃게 되고요. 네. 이 힘을 잃은 버니는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귀여운 토끼로 그렇게 힘을 잃은 토끼로 변하고 맙니다. 그 모습은 좀 보고 싶긴 네, 그 하네요. 모습은 굉장히 귀여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샌드맨이 나오는데 샌드맨이 이제 중후반부에 잠깐 안 나오기 때문에 역할이 많지는 않는데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예요. 황금빛 모래로 빚어진 형상인데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호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귀엽고 굉장히 능력자이면서 에그노그에 집착해서 계속 먹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고 당연히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연기자는 없고요. 네. 악역인 피치블랙은 부기맨으로 원래는 그 아까 원작 동화에서처럼 아이들의 꿈과 악몽과 어둠을 지배하던 약간 그런 악몽의 신 같은 존재였는데 가디언즈들한테 힘을 잃은 후로 한 300년간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절치부심하여 이번에 다시 등장하여 가디언즈들을 하나씩 둘씩 무력화시키는 존재고요.
목소리 연기는 주드로 배우가 했습니다. 오, 의외이기도 하면서 네. 어려운 되게 것 같기도 마음에 하고. 드시죠? 네. 네, 다 하나같이 목소리 연기들이 캐릭터들이랑 어울려요. 아니 근데 이 쟁쟁한 그 목소리 캐스팅만 봐도 출연료가 정말 많이 네. 들었겠네요. 아, 망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네, 망했구나. 망하면 그래서 뼈아픈 상처로 남게 된 영화였고요. 아 그리고 재밌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이제 구글 번역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놀스의 본명이 니콜라스 세인트 놀스거든요. 니콜라스 세인트 북한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북한이지? 북극도 아니고 왜 북한이지? 라는. 아니 놀스만 붙었는데 뒤에 네. 코리안 없는데. 코리아에서 어이가 검색한 놀스는 무조건 북한이야. 뭐 그런가 이렇게. 봐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공 잭 프로스트를 소개를 하자면 목소리는 제게 그 파란 눈과 어울리는 크리스 파인이 맡았고요. 아, 누구지? 네네. 네, 스타트rek과 원더우먼과 네네네. 여러 아니 가지 출연한. 외모가 어울리는데요? 그쵸. 약간 네. 그 청소년의 불안한 그러면서도 장난기 있는 그런. 저는 아까 양치님이 이야기해줄 때 장면은 거의 기억 안 나는데 제 목소리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네네.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요. 규칙이나 의무에 구속되는 거를 싫어하는 딱 10대 청소년 느낌이고요. 원작에서는 작가가 14살 소년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작가는 그 피터팬을 모티브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오면서는 18세, 17세 이 정도 10대 후반으로 연령대가 좀 올라갔고요. 계속 사고를 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짠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잭이 이제 가디언즈를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렇게 일하는 게 싫기도 했겠지만 기억을 잃은 잭이 이제 자기가 잭 프로스트인 걸 안 거는 달이 말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너는 잭 프로스트다. 근데 그때 이제 강 밑에서 깨어났을 때 그 한마디만 주고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달은. 이제 잭은 아무에게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온갖 걸 다 해봤어요. 300년 동안. 뭐 이런 장난도 쳐보고 저런 장난도 쳐보고. 근데 아무도 자기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제임이라는 또 이렇게 어린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끝까지 그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착하고 귀여운 어린이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온갖 걸 다 믿어요. 외계인도 믿고 야 이번에 빅풋의 털이 발견됐대 막 이러면서 빅풋도 믿고 아무리 어린이지만 부활절토끼를 안 믿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런 게 어딨어 하는데 부활절토끼는 진짜 있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애인데 엄마가 모자를 씌워주면서 너 이러다가 잭 프로스트 때문에 코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잭 프로스트가 누구야? 라고 하는데 엄마는 아무도 아니야. 그냥 표현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걸 잭 프로스트가 옆에서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믿는 소년인데 자기 존재는 모르고 엄마는 그냥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해도 자기 존재를 사람들이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이 내 존재를 눈치챌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차라리 말을 해달라. 뭐 이렇게 달한테 말을 하는데 묵묵부답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납치돼서 이제 산타 집에 가고 근데 왜 나를 선택했어? 라고 했더니 달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을 하면 될 것을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없다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좀 더 부하가 치밀어서 이렇게 안 한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설정도 10대 후반이긴 하지만 상황이나 그런 게 다 10대 후반에 딱 그쵸. 맞는 자아 정체성을 고민하는 10대 때 자아 정체성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렇구나. 훈훈하게 보내셨군요. 두 분 하셨어요? 뭐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기에 거창하지만 10대 때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쌓아가는 정말요? 편이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되게 고민이 많고 갈등이 있었죠. 잘라주십시오. 네. 10대와 자아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건 너무 고리타분하다. 아니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왜 연결하지? 아이씨 평온한 사람이다. 네. 나중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아까 성장담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잭이 자신의 기억을 찾고 자기가 왜 가디언즈로 선택이 됐는지 자기한테는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받아들이는 장면은 그래도 이 아이의 과거를 생각하면 좀 뭉클한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영화가 정말 흥행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겨울왕국 나온 후에는 잭과 엘사를 엮는 그런 커플 연성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네. 젤사 커플이라고 하죠. 겨울왕국이 가디언즈를 살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래도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였지만 그 후에 인기가 더 많아졌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잭 프로스트의 캐릭터 상품들이 되게 잘 팔려서 적자였던 게 메꿔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요? 그런 글을 봤는데 이제 어허. 사실 확인은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네. 그 정도로 겨울왕국 인기에 힘입어 캐릭터의 인기가 더 커졌고요. 일단 비주얼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캐릭터여서 케미가 좋았던 것 같고 능력도 같고 이제 같은 외로움을 갖고 있는 캐릭터여서 그런 부분에 케미가 있나 싶은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왕 커플로 묶으려면 좀 상반된 캐릭터를 좀 묶는 게 제 취향이어서 엘사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잭은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요. 좀 그래서 더 다른 캐릭터가 이야기가 있어요.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뭐 그러고 있을 때 애가 철이 없어서 막 얼리고 하면서 이거 봐라 막 이럴 수도 또 있죠. 그럼 어떤 커플을 원하시는데요? 아니 저는 커플이라기보다는 엘사한테는 차라리 그 안나 같은 동생이 옆에서 괜찮아 언니 우린 할 수 있어 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캐릭터랑 좀 더 케미가 있지 않나. 둘이 붙여놓으면 이게 이야기가 되겠는가. 삽질만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팬들이 만든 동영상 같은 게 조회수가 꽤 높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겨울왕국 흥했을 때 잭과 엘사 커플이 같이 흥했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겨울왕국 나오기 전에 이미 크로스오버로 잭과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캐릭터를 엮어서 큰 팬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모르는 세계가 네. 있었네요. 그래서 빅4라고 라이즈 오브 더 브레이브 탱글즈 드래곤 이어서 브레이브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메리다와 비밀의 숲 그 작품이었고 탱글드는 라푼젤 제목이었죠. 네. 드래곤은 드래곤 길들이기. 그래서 이 네 작품의 주인공들을 엮어서 빅4라고 부르면서 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품은 놓쳐도 2차는 놓치지 않는 편인데 나 없이 이런 걸 했었단 말인가 이런 배신감도 좀 느낄 정도고요.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 걔네들을 모았는지는 그 누구도 설명을 못하는데 누가 처음 모았는지도 설명을 아니 못하는데 근데 묘하게 뭔가 같은 세계관 애들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약간 그 추운 겨울에 메리다 비밀의 숲도 약간 북유럽 느낌이 나고 드래곤 길들이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작품이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2010년에 드래곤 길들이기랑 라푼젤이 나왔고 2012년에 메리다와 비밀의 숲과 가디언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특히나 라푼젤 팬들은 라푼젤 남자친구 되게 싫어하거든요. 유진. 네, 라푼젤 머리를 잘라가지고 정말 천년의 죄인이 되었죠. 아 그런가요? 처음 알았네요. 머리를 자르려면 적당히 이 밑에서 잘랐었어야지. 왜 싹둑 이렇게 잘랐어? 싹둑 잘라서 예쁘지도 않은 단발, 예쁜 단발이 있고 안 예쁜 단발이 있는데 예쁘지 않은 단발은 단발을 미야자키 만들었어. 하요 세계관에서만 된다 뭐 이런. 그런 그 커플의 아쉬움을 이제 다른 작품으로 넓혀서 좀 충족시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팬들이 이제 캐릭터 가지고 이런 팬픽이나 팬아트를 그리는 것 중에 AU라는 게 있는데 이제 AU는 Alternate Universe로 대체 우주를 뜻하는 거고요. 이제 캐릭터가 속해 있는 그 세계관에서 캐릭터를 이렇게 빼와서 다른 세계관에 넣으면서 이 세계에서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보는 그런 하나의 장르인데 아무래도 판타지 작품들은 현대물로 많이 변형을 시켜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빅4에서도 현대물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했던 AU 중에 하나가 호그와트 AU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자, 그리핀 메리다는 어디에
가야 될까요? 그리핀도르. 그렇죠. 영화 자체도 브레이브 아닙니까? 아. 네, 그리핀도르에 가고 잭 프로스트는 설마 슬리드린? 사실 슬리들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다른 네, 셋을 딴 애들을 보면은 갈 수가 없어요. 슬리들을 갈 수가 없어요. 외모적으로 슬리데리 그쵸, 스타일이야. 외모죠. 자, 그리고 라푼젤은 후플푸프도 레몬클로. 나오고 레몬클로도 나오는데 레몬클로를 좀 더 많이 넣는 것 같고요. 근데 왜 히컵이 후프푸프예요? 히컵을 후플푸프로 넣는 거는 네. 아무래도 메리다를 그리핀도르에 너무 빼박이어서 거기다 넣는 것 넣어버리- 같아요. 사실 애니메이션 주인공은 거의 다 그리핀도르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4명 다 물론 넣을 4명 다 순 넣어도 없으니까. 되기는 하는데 약간 하나씩 넣는 게 좀 재밌기 네, 때문에 네, 네. 후플푸프에 넣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도 하고 이제 봄, 여울, 가을, 겨울도 이제 각각 찢어져서 하는데 겨울은 잭, 뭐 히컵은 가을, 메리다는 여름, 라푼젤은 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사원소에도 끼워 맞춥니다. 와, 네. 많이 간다. 잭은 물, 히컵은 흙, 메리다는 불, 라푼젤은 공기. 자, 이렇게 참 팬들이 잘 끼워 맞추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게 이렇게 다 끼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캐릭터들이 이제 다 다르니까 되게 기묘하게 잘 모아서 팬덤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뭐 TV 미니 시리즈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시지. 나와야겠는데요. 근데 네 이제 히컵과 잭은 드림웍스 출신이고 네. 메리다는 픽사고 네. 이제 라푼젤은 디즈니여서 로미오와 줄리엣인 거죠. 명으로. 라푼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픽사가 또 디즈니에 인수됐잖아요. 그래서 아, 메리다가 되는데. 네. 메리다가 이제 디즈니 소속이 됐고 그 주먹왕 랄프 2에서 디즈니 공주들 한번 수상 모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쵸. 라푼젤도 나오고 메리다도 나왔는데 메리다는 그 중세 스코틀랜드 억양을 쓰기 때문에 다른 공주들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설정이래요. 아니 억양만으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중세여서. 중세여서 어떡해요. 뭔가 재밌으면서 마음이 아프네. 네, 마음이 아프죠. 너무하네. 그러면 지금 현대어 번역 돌려서 저희한테 보여줬다 이런 설정인 건가요? 글쎄요. 참고로 메리다는 디즈니 공주들 중에 저의 최애입니다. 전 그- 사실 안 봤어요. 아 정말요? 네. 메리다 참 매력적이죠. 그래요. 넙더구리한 뭐랄까 양배추 인형 같이 생겼습니다. 네. 뭔가 그 머리처럼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던 게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하셨잖아요. 안 그 머리예요. 그래서 메리다 대신 뭐가 됐죠? 흐리드 됐잖아요. 아프다. 보통 2D 캐릭터는 하면 안 됩니다. 잠깐 딴 얘기로 샜는데 이렇게 잭 프로스트가 인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다른 작품까지 엮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근데 배경 설정이나 이런 것도 매력적이고 성격도 매력적이지만 아무래도 그 외형이 가장 큰 인기의 요소인 것 같고요. 네네. 이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남자 캐릭터들이 약간 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미남형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여성 캐릭터는 꼭 미인형으로 그리죠. 아 그렇죠. 네. 안 예쁜 여성 캐릭터는 없어. 그쵸. 똑같이 개성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남자 캐릭터도 다르다면 미남형으로 만들든지 같이 하자고. 둘 중에 하나만 네. 하라고. 근데 이제 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형이고요. 약간 한국 아이돌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게 한국인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게 있는데 네. 모델링 책임자로 한국인 허연 씨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네. 특히 제이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모델링 했을 정도로 약간 낮은 코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딱히 동양인이라는 표현은 없었는데 그렇게 약간 남성적이고 서양적인 선을 좀 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캐릭터마다 좀 다른 스타일로 그려야 했기 때문에 뭐 잭 프로스트는 육각형, 샌드맨은 원형, 투스는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도형에서 캐리커처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 초기 잭 프로스트 디자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어허. 아 깜짝아. 이게 뭐 하얀 머리, 후드, 지팡이 다 똑같은데 네. 얼굴이 좀 다르죠. 저 약간 놀랐어요.
원래 잭 프로스트가 서리 요정이지만 네. 요정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약간 요정 요괴 약간 네. 그 비슷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심술궂은 악동이나 뭐 요괴 같은 느낌 그거 자체는 잭 프로스트랑 이제 뭐 납득이 되는 외모긴 한데 약간 지금과 정도면- 같은 아니었으면 저 정도면 가족도 아니고 종족으로 같이 봐도 될까? 의심스러운. 네. 이거- 이런 인기까지는 있지는 네. 않았겠다 싶은. 흥행만 참패한 게 아니라 캐릭터 인기는 뭐 네. 누구도 언급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래서 허연 씨가 이제 모델링 책임자로 일한 게 감독이 바뀐 후부터 일하게 됐는데 네네. 아까 감독이 이렇게 공동 감독을 하다가 하차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후로 좀 캐릭터 디자인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한국화 잘 된 캐릭터 변형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행이네요. 네. 뭐 가슴 뭉클한 인생작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좀 평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겨울 배경의 작품이고 겨울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고 또 그 이야기 자체에서 주는 따뜻함이 있어가지고 이 겨울에 좀 여러분들 보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예티들이나 네. 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요정들이 나오는 장면들도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보시고 쿠키 영상에서 진짜 웃긴 장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평화로운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갑자기 마무리 네. 인사를. 이어지는 32화 4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게임 더 롱 다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